안녕하세요. 코치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촬영을 하는 목적은 왜 치료가 아니라 중재여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기존에 많이 한다는 그런 인지치료가 아니라 FI 기반으로 한 중재학습이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들이나 학습장애 아동들, 이렇게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능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인지치료와 학습치료와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학습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기술들을 많은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다 보니 상당히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손이 반응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즉, 아마 이런 문제들은 어머님들이 혹시나 집에서 수학 교과서를 푸는 걸 보면은 문제를 읽지 않고 바로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식으로 손이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거의 상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 중에 하나겠지 하는 그러한 느낌만 가지고 손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뇌에서 처리되지 않고 반사적으로 뭔가를 쓰면은 그에 따른 피드백은 아이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치료사나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엄마의 목소리에서 피드백이 정확하게 맞았다 틀렸다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자신이 이거를 맞게 풀고 있는지 틀리게 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 가면서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어머님들이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삶의 전반적으로 성장하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일정한 그러한 범위 안에서 습득한 기술은 잘 사용하지만 조금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사고 영역이 협소한 아이들의 특징이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혔을 때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유연성이 떨어진다,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행동의 유연성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현재 하고 있는 인지치료와 뭐 학습치료, 뭐 언어치료, 모든 것들 치료가 상당히 기술 습득의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런 기술을 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고력들을 갖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FI가 그러한 부족한 사고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필수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사들의 마인드가 아니라 이 중재학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장애아동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결국은 FI를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렇게 구별지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카페에다 글을 올렸어요. 치료사는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중재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치료센터에서 쓰는 많은 치료사들이 쓰는 그러한 학습지들은 어느 정도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치료사들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그 학습지를 하다가 그만둔 치료사가 나가도 2, 3일 아니면 대체가 가능해요. 얼렁뚱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학습지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기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미 기술 훈련을 통해서 대학까지 나온
한국의 선생님들이라면, 치료사들이라면 얼마든지 학습지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센터에서 이용하는 그런 학습지들은 일반 아동들이 쓰는 그러한 상위 수준의 학습지들이나 문제집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책만 좀 며칠 열심히 분석해보면 아이를 데리고 시키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FI 도구지는 학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구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치료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엄마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칼은 정확하게 어떤 사물들을 절단하고 필요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가위도 마찬가지죠. 도구는 그의 목적에 맞게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FI도 도구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왜 한국의 치료사들은 여전히 학습지로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도구지가 어떠한 도구를 담고 있는지를 모르고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도구지입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똑똑한 치료사들, 원장들 와서 배워보면 몰라요. 여전히 가면은 학습지로 써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답을 물어보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찾아낼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모르겠는 거는 본인의 사고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답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답을 비교해보자고 하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치료사나 원장들이 하는 행동이죠. 이런 원장들한테는 절대 중재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원장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40 넘은 원장들이라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답을 찾아가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전략적인 사고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치료사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이 FI가 치료사들이 배우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하지만 오히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FI에 적응이 빨라요. 왜냐?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3학년 10세 이전까지는 10세 이전까지는 어쨌든 FI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향후 20살이 넘었을 때 20살이 되거나 했을 때 정말로 저는 지능 면에서나 일상생활 면에서나 훨씬 뛰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만큼 FI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가 세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서도 다른 센터의 60짜리 지능을 가진 아이들보다도 제 센터에 있는 60짜리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학교에서 받는 피드백도 얘는 도움반에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도 나오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FI만 전문적으로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기존 치료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아이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기초 기술을 20살 때까지 훈련시키는 아주 좀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커리큘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FI는 다르다. 상당히 점진적으로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주 구체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밟아가야 돼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무려 16년이라는 교과 과정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다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지만 대학교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아이들이 뭘 배우겠느냐?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의 기반이 뭐냐? 전략적 사고거든요. 그냥 사고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존의 인지치료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기존의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전략적 사고라는 말을 듣고 살아보지 못했어요. 대학교에서도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최근에서야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FI 프로그램은 무려 70년, 80년 전부터 루벤 포열스타인 박사가 이 전략적 사고를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원리를 찾게끔 스탠다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더 연령을 낮춘 아이들로 베이직을 개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의 시대 변화를 예상하고 7, 80년 전에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먹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출간된 많은 학습지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문제집들은 결국은 학교에서 순서를 매기기 위한 것에 하기 위한 대비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우리들 성인들도 졸업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고, 또 아이들도 학생들도 이거 해서 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교의 교과 과정을 점점 따라가기 힘들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 학교 도움반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만 30년 한 선생님이 학부모를 불러다 하는 얘기가 얘는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주의력의 산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폐 성향이 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동인동이나 이런 게 좀 나타나서 상당히 눈에 거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치 상당히 ADHD적인 성향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봤다면 그 ADHD 성향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방법적인 전략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30년 돼서 보니까 얘는 이런 문제가 있네. 그렇게 알아요. 라고 끝인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특수교육 경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이런 데서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는 특수교사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고가 여전히 이러잖아 얘가.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라는 식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학교 도움반, 특수반 선생님들 정말 분발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아이를 낳게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하지만 이 FI 프로그램은 만약에 학교에서 정말로 실시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특수교사 선생님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딱 때에 맞춰서 올 수 있고 한다 그러면 이보다 좋은 준지 환경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아직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FI를 몰라요. 왜냐? 돈을 들여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특수교사 직무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은 대부분 무료나 학교에서 필요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학교까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아이들은 학교에서 적응하면서 서서히 도움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도움반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아주 단순한 기술 훈련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는 놀이나 보드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아이에게 시간을 흘러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한국에서 치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FI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배운 선생님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사들 자체도 FI를 배웠음에도 자신이 치료를 하는지 중지를 하는지 구분을 못해요. 특히 최근에 배운 언어 치료사들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언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 치료예요. 근데 내가 언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나 사고의 문제가 크더라, 인지적인 문제가 크더라. 그래서 나는 이걸 FI를 해보겠다 그러면 중재예요.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언어 치료에다가 중재를 섞고 막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순위 말하면 진짜 짬뽕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이게 언어 치료 받는 건지 FI 중재를 받는 건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언어 치료사들이 FI를 배우고 있어요. 왜냐? 언어 치료의 한계를 FI가 상당히 보완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치 언어 치료 맡기려고 그러면 FI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은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중재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최근에 수도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치료사에서 FI를 배웠다라면 이제는 확실하게 노선을 정리를 해야 돼요. 언어 치료의 한계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FI로 넘어왔다. 그럼 FI를 전문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케이스 들어오면 언어 치료하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그럼 제가 FI도 배웠는데 또 인지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원장들이 하는 장사꾼 기질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FI로 넘어올 생각이 있다면 확실하게 FI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확실히 선생님들이 초보일 때에는 잘 몰라요. 이 FI 도구지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또 아이들하고 계속 중재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인지치료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왜냐? 도구지 자체가 아이를 끌고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서 FI에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는 얘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치료사가 5년 이내의 경력이다. 그러면 이건 도구지 효과예요. 도구지가 끌고 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능이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지능이 10 이상이 올라가려면 지금 하는 식으로 중재해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지는 마치 연장을 쓰듯이 이리 써보고 저리 써보고 참 많이 분석해보고 써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능은 평균적으로 거의 10 이상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큰 변화를 보이는 연령이 아무래도 10세 이전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5세, 6세, 7세 때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은 상당히 기존에 하는 인지치료나 학습치료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 FI를 했다고 해서 바로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상당히 손을 써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익숙해진 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랜 치료를 받다가 FI를 알게 돼서 시작을 했다. 그럼 정말 길게 내다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 이게 FI도 만약에 그만둬 버리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이건 정말 아이한테 막막한 진짜 사막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느낌일 거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FI어만 하고 그러느냐? 지금 현재 FI만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중을 해서 FI를 선택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나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